자, 이번 주가 정말 슈퍼 위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있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입니다. 자, 이 핵심 쟁점 지금 한 여론조사에서는 뭐 이거는 뭐 유튜브라서 뭐 정확한 개요는 전달 안 드립니다.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죄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죄 가능성이 높죠. 일단 내일이죠. 내일 이것도 또 2시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피고죠. 이 피고 이재명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갖다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진행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는 이제 검찰의 의견 질술 이걸 갖다가 논고라 그러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기소한 그 근거들 있죠. 이유들 그걸 밝히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의견 진술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 진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각각 1시간씩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재판이 일단은 심리는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만 남은 거고 판결은 보통 뭐 2주에서 3주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근데 3월 중에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는 예. 겁니다. 여기선 쟁점은 두 가지죠. 김문기 몰랐다라는 발언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사업 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예. 거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백현동 사업 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건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거짓말로 판명이 된 상태예요. 지금 쟁점이 되는 건 이제 김문기를 몰랐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때 1심 재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몰랐다 알았다 이거는 주관적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얘기하기가 힘들다. 자기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무죄가 된 겁니다. 예. 다만 뭘 걸었냐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명시적인 언급은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4명 시민을 찍어서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해 보니 전체 사진 중에서 떼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란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딱 들으면 그럼 나는 골프 친 적 없단 얘기야?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재판부는 뭐라 그러냐면 이 기준을 뭘로 봐야 되냐면 일반 시민들 받아들이는 일반 시민의 기준에서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귀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아예 그냥 골프를 친 적, 김문기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걸로 들리는 거죠. 그때 뭐였냐면 김문기랑 이제 이재명이 나온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공개한 거거든요. 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랬더니 걔네들은 전체 사진에서 여러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쳤는데 그 중에서 요 부분만 잘랐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재명이 항상 좀 더 나가잖아요. 왜 슬쩍 빌미를 잡아가지고 아예 골프를 친 것처럼 친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을 슬쩍 넣었는데 요게 딱 걸린 거예요. 하하. 요게 바로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는 이게 바로 뭐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판단을 땅땅 내렸던 겁니다. 예. 하나 이제 변수가 생긴 건 뭐냐면 그 재판부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발언들을 좀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뭐가 거짓말이냐 구체적으로 1심에서도 요거 뭐 거짓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 그 검찰 말에서는 이게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처음엔 항의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 발언에 대해서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됐는지 이걸 다 공소장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환호를 한 거죠. 예. 이거 봐라, 이거 분명히 이제 재판부에서도 시비를 걸지 않느냐. 예. 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우리가 기회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취지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공소장을 쓰려면은 분명히 1번, 2번, 3번, 4번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좀 뭉뚱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갖다 저쪽에서는 뭡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건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은 알았다 몰랐다라는 게 주관적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듣는데 이게 이제 증명의 명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충분히 이게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할 정도의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사안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뭐 몰랐다라는 발언 자체는 무죄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건 또 잘못하면 또 뒤집힐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예. 전체가 다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 요게 조금 물음표가 좀 붙은 거고, 반면에 이제
백현동까지 얘기를 했는데 백현동도 검찰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백현동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뭐냐 앞에 것도 쉽게 말해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좀 정리 좀 해달라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최악의 경우에 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게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백현동 있잖아요. 국토부.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것은 백현동 사업이라는 그 최대의 사업, 쉽게 말하면 사기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공범들이 지금 다 유죄를 받았어요. 이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거짓말했던 게 굉장히 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아무리 안다라도 당선 무효형은 나와요. 성남시 공무원들마저 네. 협박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예. 측에서 누굴 불러야면 정준인가 이 사람을 불렀더라고요. 무슨 그 MBC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나랑 그때도 한번 MBC 100분 토론을 진행했던 조국 사태 네. 때 나랑 한번 또 붙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조국을 막 옹호했죠. 내가 표창장 위조라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 막 난리 바가지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 친구가 그 덕에 또 MBC 그 100분 토론 진행자 자리 또 꿰차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을 뭘로 불렀냐면은 양형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예? 양형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법학자도 아닌데요? 양형 증인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재판에서 뭐야 유죄하고 무죄를 가립니다. 그렇죠? 예. 땅 무죄. 그럼 양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죄니까. 유죄 때는 이제 얼마를 때릴 것인가. 그게 양형이잖아요. 예.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양형 증인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쟤들도 유죄를 예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감하고 있고 다만 양형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당선 무효형 아래로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0만 원 이하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유죄가 나올다라는 건 정확하고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당선 무효형 여부인데 아까도 하나가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거는 워낙 큰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게 당선 무효형 나오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이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또 분석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조기 대선이 가면 이 대법원 확정심까지 가겠냐. 그 전에 대선 나오고 결과 나오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대법원 판결 전에 아마 선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쓸데없이 그 쿠데타를 해가지고 사실 쓸데없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좀 다 죽어가는 이재명을 지금 되살려놓은 격이 돼버린 거잖아요. 합리적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리 시간표를 본다 하더라도 이 대선은 보면 지금 5월 중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그게 끝나나? 아직 2심 판결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3월에나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선에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의 쟁점이 바로 뭐냐면은 대통령 나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재판 어떻게 되냐라는 거. 바로 이게 헌법 제84조의 이 소추권입니다. 그렇죠.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임 시의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서 소추가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헌법연구소인가? 헌법연구원인가?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 80조에서 말하는 그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말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명시적으로. 기소를 말했기 때문에 재판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판은 계속 된다라는 거. 예. 그럼 뭐 올해 안에 뭐 3심은 나오겠죠. 거기서 만약에 딱 유죄가 나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선 무효형이 나와버리면 대통령 선거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그 기소만이 아니라 재판까지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했는데 예. 다수설이 아니에요. 다수설이 아닙니다. 학계에서 분분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딱 하나의 선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홍준표 후보가 지지난 대선이죠. 거기 나왔을 때. 2017년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뭐예요? 뭐 오란씨인가 무슨 뭐였죠? 그 음료수병 있잖아요. 비타오백인가요? 비타오백. 네. 거기다 돈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기소된 상태에서 후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때 물어봤을 때는 헌법학자 10명 중에서 7명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 다수는 누구였습니까? 재판 계속된다라는 거고 예. 재밌게도 뭐냐면 그때 그 대부분의 그 진보적인 헌법학자들은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대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니, 재판 중단돼야 됩니다라고 말 바꾸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해봤기 때문에. 압박은 받겠네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그래서 거기서 유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금고형 이상이 나오거나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뭐 딱 직무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된다는 거죠. 그럼 100%. 10명 중에 10명이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게 되면 다수설은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기소는 중단된다 할지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로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 대통령이 당선 무효가 되거나 그다음에 직무에서 끌어내려지는 그래야 된다라는 대답이 오히려 다수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마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법원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에서 이걸 갖다 재판을 할지 안 할지 자기들이 결정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게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위헌 시비가 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교수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것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고 대선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확정이 된다면 430억 원이 넘는 선거 비용도 토해내야 되는데 교수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학자들도 이미 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가서 정지될 겁니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다수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교수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수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양보하게 되면 반반이고요. 예. 실제로 지금 이루어진 결과로 보게 되면 7대 3이에요. 7대 3으로 재판은 계속된다라는 게 오히려 다수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이 되겠죠. 예. 일단은 2심 판결인데 2심 판결에서 만약에 정말로 무죄가 나와버리면 이제 정말로 그냥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건데 유죄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진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정말 경선다운 경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의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들과 그다음에 국힘의 후보들이 함께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을 그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일 이후에 3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만약입니다. 유죄로 나온다면 적어도 대법원에서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나 대법원에서 아마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아마 근데 입장을 밝히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재판할지 안 할지는 지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미 입장이 드러난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마 판단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상정을 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범법을 저지르고 말이지 기소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런 놈이 어떻게 또 대통령이 돼?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을 이제 비워놓은 겁니다. 왜?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법률에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UFO가 나를 공격했을 때 뭐 이런 거 담아놓습니까? 네. 아니라는 거죠. 그 상상을 초월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요. 요즘 이 탄핵 정국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까지 온 국민이 로스쿨을 다녀야 되는 또는 다니고 있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